그럼 수능은 열심히 준비해도 점수는 오르지만 등수는 이제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다 공부하니까. 자기 혼자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친구들도 공부하고 있어서 등수가 잘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결국 수능을 보는 것이지만 초점이 수능에 맞춰져 있으면 안 되겠다. 중등 내신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이저 수학학원 장승일 강사입니다. 오늘 설명회를 맡게 됐고요. 저의 간단한 양력입니다. 지금은 19년째 강의를 하고 있고, 대치에서 약 12년간 강의를 하다가 이제 서초에 온 지는 한 2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설명회 주제는 중학교 내신 출제 경향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학교 내신이라는 게 매 학기마다 다르고, 그리고 또 학년마다 다르고, 연도마다도 다르기 때문에 한 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시험이 이랬다고 해서 다음 시험이 꼭 이렇게 나올 거라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분석을 하는 그 자체에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이거를 다음 시험에 적용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다만 그래도 과거에 이런 경향으로 시험이 출제되었으니까 그거에 맞게 좀 비슷하게 준비를 하면 시간 절약도 할 수 있고 좀 효과적인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중학교 내신에 우리가 신경을 쓰는 이유는 중학교 내신이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고등 내신을 열심히 준비하면 이거 역시 수능 시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보통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고등학교 내신 준비랑 수능 시험 준비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결이 비슷하고요. 이렇게 착각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하는 그 고등학교 내신 준비에 교과 말고 비교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교과 준비는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대로 열심히 했을 때 수능 성적도 잘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이외에 이제 수시 원서 모집을 위해서 비교과 활동에 만약에 좀 집중을 하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교과는 준비할 시간이 좀 줄어드니까 그것 때문에 내신과 수능이 별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는 수능을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단계별로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인근의 이제 중학교 기출 문제를 좀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 국영수 3과목의 평균 점수를 같이 지금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경원중학교인데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입니다. 2007년생들이 되겠고요. 이 학생들이 이제 경원중 재학 중에 받은 평균 성적을 보시면 수학 점수가 대체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평균이 높은 편이에요. 5점에서 10점가량 높은데 경원중의 시험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좀 기본 문제가 쉬운 부분이 앞부분에 좀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쉽게 득점할 수 있는 문제가 초반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 대신에 100점 방지용으로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 자체는 좀 난이도가 평이하다고 볼 수 있지만 100점을 받기는 좀 쉽지 않은 시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008년생 이제 경원중 학생들인데요. 역시 국어나 영어에 비해서 수학 점수가 좀 높은 편이죠. A의 비율도 거의 50%에 육박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학 점수를 잘 받은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심지어 2학년 2학기를 보시면 중학교 2학년 2학기는 중등 전체에서도 가장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높은 그런 학기 시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점수가 잘 나왔어요. 문제를 좀 쉽게 냈다는 뜻입니다. 다른 학교들은 보통 이렇지 않아요. 2학년 2학기가 점수가 좀 떨어지는 편인데 점수를 좀 잘 받고 있습니다. 자, 현재 경원중 3학년 학생들이 작년에 봤던 시험이고, 작년 2학기 시험 결과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죠. 4월 달에 이제 오픈이 될 겁니다. 좀 수학 평균이 좀 내려가긴 했는데, 요거는 이제 좀 경향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보다 조금씩 이제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예전에는 수학이 좀 많이 쉬워 보였다면은 요즘에는 이제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 올해 시험도 예전처럼 경원중 쉽대 그냥 할만하대는데 이렇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준은 아닐 것 같아요. 물론 시험을 직접 봐야지 알겠지만 경향이 이렇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서일중학교인데요. 역시 현재 고2 학생 2007년생 학생부터 성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가 비상식적으로 점수가 높아요. A의 비율이 거의 70% 정도 됩니다. 반면에 국어, 수학은 그냥 평범한 학교들의 점수를 보이고 있어요. 실제로 서일중학교 학생들을 상담을 해보면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애가 영어는 뭐 괜찮은데 수학이 좀 안 돼요. 그래서 뭐 수학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잘해 보이는 것 뿐입니다. 70%가 다 A를 받았는데 못하는 아이들은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의 반대가 잘한다가 아닙니다. 못한다의 반대는 보통이거나 잘한다. 그러니까 잘하는 비율이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서일중을 재학하면서 영어가 맨날 100점이나 하나 정도밖에 안 틀리니까 우리 아이는 영어를 잘하네 라고 착각하는 부모님들이 절반 이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아이 실력은 그렇지 않은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표시가 납니다. 영어가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래서 영어를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수학은 아까 경원중에 비해서는 깔아주는 문제가 좀 없습니다. 서일중은. 보시면은 C, D, E의 비율이 또 생각보다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경원중에 비해서는 점수의 편차가 좀 크지 않고 다만 이제 영어 점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오니 영어를 안심하시면 안 되고 수학학원인데 영어 얘기를 해서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제가 영어과가 아니니까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굉장히 쉽게 출제되는 것 같아요. 이 숫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료가. 자, 현재 고1 학생 작년에 올해 서일중을 졸업한 학생들이죠. 비슷합니다. 영어가 점수가 압도적으로 높고요. 비율이 A의 비율이 70%, 뭐 80%까지도 갈 때도 있으니까 이런 경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일중은. 이제 현재 서일중 3학년 학생들의 작년 시험 결과인데 이제 영어가 조금 어려워졌나 봅니다. 이제는 한 50%대까지 줄었어요. A의 비율이. 평균도 90점 가까이 되던 게 이제 85점 정도. 많이 이제 다른 과목이랑 비슷해졌죠. 그러면 또 예측하기를 이제 영어가 마냥 쉽지 않을 수 있겠구나. 수학은 비슷한 기조로 가겠구나. 이렇게 좀 추측이 됩니다. 다음은 원천중학교이고요. 2007년생 현재 고2 학생들이 원천중을 재학 중일 때 나타낸 성적인데 눈에 띄죠. 압도적으로 수학의 점수가 낮고요. A의 비율이 다른 학교는 뭐 30에서 40, 50도 넘는데 30%가 되질 않습니다. 20%대에 머물고 있어요. 어느 한 시험만 그런 게 아니라 중학교 내내 전체 수학이 이렇게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70점대 초반이면은 이거는 수행평가 점수를 제외하면 거의 평균이 60 후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수학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원천중학교 학생들이 그럼 수학을 잘 못하냐? 아니에요. 오히려 타 학교에 비해서 훨씬 더 평균적인 능력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학원가에서 분석하기에는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점수가 낮게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시험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 이게 항상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또 다른 학년도 보면 현재 고1 학생들 여전히 80점 아래 70점대의 평균 점수가 나오죠. 유독 2학년 2학기 80점 좀 높게 나왔는데 요거는 시험이 좀 쉬웠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실제로 이 시험지를 보면 킬러 문제가 없었어요. 이때 이 시험은. 자, 현재 원천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죠. 지금 이제 2학기 점수는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1학기 때는 평균이 80점 많이 올랐죠. 시험이 쉬워졌나요? 그게 아니고 학생들의 실력이 평균 실력이 더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학기 중간고사 때는 평균 점수가 80점 중반대. 그런데 기말고사에서 70점 후반대로 평균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80에 이제 가까워진 거예요.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너무 수학을 잘하네 생각보다
그럼 다음 시험은 좀 더 어렵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2학기 때는 어떻게 됐냐면 2학기 중간고사는 평균이 70점대고요. 기말고사는 50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4월 달에 자료가 공개돼봐야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있겠지만 1년 내내 시험 평균 점수가 80점대에서 70점대, 나중에 50점대까지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점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기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비슷한 점수가 나오기는커녕 점수가 떨어져요. 이거를 부모님들이 보시면 어떻게 느끼냐? 우리 애가 지금 공부를 잘 못하고 있나? 이 방향이 맞지 않나? 이렇게 좀 고민하신 분들 작년에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수학학원을 바꿔야 되나? 공부 방법을 바꿔야 되나?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어요. 오히려 점수가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 학생은 실력이 늘어나고 있었던 거고요. 대부분 다 점수가 떨어졌을 겁니다.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2학기 평균 점수는 아마 60점대가 나오지 않을까. 수행평가에서 아무리 점수를 잘 받아도 워낙 지필고사 평균이 낮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원천중 시험은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시험도 어렵게 나올 것을 대비해서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2학년 학생들, 그러니까 작년에 1학년 학생들이죠. 처음으로 2학기 때 시험을 봤어요. 그동안 1학년 시험이 없다가 자유학기제로 바뀌면서 1학년들도 시험을 보는데 역시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것 역시 아직 자료가 공개가 되지 않아서 정확한 점수는 알 수 없지만 평균이 막 5, 60점대 이렇게 나왔다고 보여지고 이 학생들이 2학년 때도 계속 어려운 시험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고난이도 문제 연습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90점 넘고 싶은데 이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점수잖아요. 앞자리가 10의 자리가 9가 좀 나와줘야 그래도 걱정을 안 하게 될 텐데 90점을 넘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과연 무슨 문제를 맞고 틀리냐 이 차이를 좀 보려고 원천중학교 기출문제를 하나를 예로 가져와 봤습니다. 작년 3학년 시험이었고요. 도형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도형에서 닮은 비를 사용해야 돼요. 중3은 곱셈 공식 변형, 제곱근의 계산 이런 것만 공부하면은 다 맞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2학년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못 맞추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 도형 문제는 미지수를 어디에다가 두느냐에 따라서 풀이가 쉬워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자, 깔끔한 풀이를 위해서는 자, x와 x분의 1을 이렇게 설정을 해두면은 평소에 연습했던 곱셈 공식 변형 문제로 풀이가 가능한데요. 대부분은 문자를 2개를 사용한다거나 3개를 사용한다거나 그래서 식이 많아지니까 처리를 하지 못하고 나중에 이렇게 막 버벅대다가 답을 못 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이제 문제를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문자를 어떻게 놓는 게 좋을지. 그리고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과거에 배웠던 내용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갑자기 뭐 칠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를 물어본다든지 순환소수를 물어본다든지 이거는 시험 범위가 아닌데 이렇게 넉넉히 있는 순간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80점대를 받는 학생과 90점대를 받는 학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과거에 배운 거를 완벽히 기억하고 있냐 아니면 좀 많이 잊어버렸냐 이 차이예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시험 범위는 항상 누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과거의 것을 완벽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90점을 넘으려면 뭐에 주목을 해야 되냐. 비슷한 도형 문제인데요. 이거는 고등수학 상의 문제집에 등장한 문제고요. 어느 교재나 이런 유사한 문제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고등학생들한테는 평범한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중3 학생한테 냈을 때는 어려운 문제로 바뀝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문제에 보시면 숫자가 120 하나만 등장해요. 다른 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문자를 정하고 식을 세워서 풀어야 돼요.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학생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문제를 기계적으로 풀다 보면 x, y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나서 식을 씁니다. 지금 문자를 3개나 썼어요.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가로와 세로를 곱하면 넓이가 되니까 이렇게 문자가 3개 들어있는 식을 최대 최소 구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몰라요.
물론 이제 y를 이항해서 소거해서 x에 관한 2차식으로 만들면은 문제가 풀리긴 하는데 이미 출발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최대값을 물어보네? 그럼 최대값을 구하려면은 부등호가 등장해야 되는데 본인이 배운 내용 중에 부등호가 등장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판별식, 2차 함수 최대 최소, 절대부등식 이 정도가 고1에서 낼 수 있는 최대 최소 문제입니다. 그럼 본인이 알고 있는 식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x를 이렇게 높이로 세로로 정했는데 x를 정한 순간 가로의 y의 길이도 원래는 고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를 정했으면 나머지도 정해져요. 그래서 가로와 세로의 곱, 이거를 2차식으로 나타내라고 해서 사실은 2차식이 우리말로 번역해서 2차니까 차수가 2차니까 학생들이 2라고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2차식은 가로와 세로의 곱, 넓이를 나타내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3차식은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그래서 문자를 하나만 사용해야 돼요. x를 세로로 두었다면 120-3x로 가로를 놓고 가로와 세로를 곱해서 넓이 y. 그러면 이제 누구나 중3이면 다 풀 수 있는 2차 함수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볼 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뭘 물어보고 있고 내가 배운 내용 중에 이거를 써먹을 수 있는 단원이 어떤 건지 이거를 찾아가는 과정을 문제를 풀 때마다 사실 계속 해줘야 돼요. 그냥 기계적으로 풀면 안 됩니다.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이유는 평소에 연습을 할 때 문제집에 보면은 오늘 배운 단원, 오늘 배운 개념 그 비슷한 문제만 계속 연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떤 개념을 사용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별로 하지 않아요, 평소에. 그러다가 이제 시험 때가 다가오면 시험 범위 전체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 약간 헷갈려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뭘 사용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 시험으로 넘어가면 범위가 넓어지는 시험으로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적용해야 되는 공식이 처음에는 몇 개 없지만 범위가 넓어지면은 공식이 10개, 20개, 나중에 100가지 이상도 되니까 내가 알고 있는 식으로 변형하는 이 과정이 빨리빨리 되는 학생들일수록 이제 고득점을 한다는 거죠. 또 학교 시험은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원촌중학교 시험이 그런 편인데 그래서 이거를 빨리빨리 생각을 해내야 돼요. 자, 다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100점을 받으려면 그러면 또 무슨 과정이 필요한가? 역시 작년 원촌중학교 3학년 기출 문제였고요. 굉장히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였습니다. 배점도 5점으로 가장 높은 문제였고요. 자, xy 주어졌고 x8제곱의 정수 부분과 y8제곱의 정수 부분의 합을 물어봤어요. 이 정수 부분을 왜 물어보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수학은 우리를 편하게 하려고 하는 학문이지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8제곱을 계산하라고 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들은 다 근사값을 사용하고 있어요. 소수점 아래 숫자들은 다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키가 얼마세요? 그러면 저 뭐 180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저 180.239cm 이렇게 소수점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나이도 그냥 심플하게 뭐 몇 살, 1년 단위로 얘기를 하지 저 뭐 36년 7개월 24일 됐어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앞부분에 큰 숫자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수학에서는 이렇게 정수 부분만 처리하는 과정이 많은데 x8제곱과 y8제곱의 정수 부분의 합을 물어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8제곱을 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고 자 x와 y의 합, 그 다음에 곱을 이용해서 8제곱의 합을 일단은 계산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기계적으로 막 연습을 하면은 둘이 더한 게 47이라는 것까지는 알 수 있어요. 80점 받는 아이들이 이제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그런데 x값을 자세히 보면 0에서 1 사이예요. 이건 당연합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한 0.6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건 당연히 아는 건데 이게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학생들은. 그럼 8번을 곱해도 여전히 0에서 1이에요. 이걸 못 찾아냅니다. 이걸 선생님이 알려줄 수가 없어요.
왜 문제는 다양하고 유형마다 이렇게 숨어져 있는 조건을 찾아내는 능력이 필요한데 어떻게 세상의 모든 문제에 이 숨어져 있는 조건을 다 알려줄 수가 있습니까? 본인이 생각해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x8제곱의 정수 부분이 0인 걸 알았으니까 둘이 합쳐서 47이면은 그럼 y8제곱의 정수 부분은 얼마인가? 여기에서 또 학생들이 실수를 합니다. 얘가 0이니까 얘는 47이겠네? 이 학생 그래서 47이라고 해서 틀린 거예요, 지금. 사실은 46점 몇일 텐데.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를 맞출 수 있게 준비를 해주려면은, 처음부터 이 문제를 다 풀어주면 안 됩니다.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어야 되고, 힌트를 하나씩만 제공해야 돼요. 자, x가 0부터 1 사이인데, 그럼 x8제곱은 어떻게 될까? 그럼 본인이 고민해서 본인이 찾아내야 됩니다. 그럼 y8제곱의 범위는 어딜까? 이런 것도 다 스스로 찾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걸 다 풀어주면 다음 주 되면 다 까먹습니다. 다음 주 되면 또 물어봐요. 선생님 이거 까먹었어요. 지난번에 알려줬잖아. 생각이 안 나요. 본인이 스스로 고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은 아무리 많은 문제를 풀어봤자 계속 비슷한 점수 80점대. 고등학교 올라가도 계속 3등급, 2등급, 등급이 안 오릅니다. 생각을 안 하니까, 기계적으로 문제만 푸니까. 그래서 중학교 내신을 100점을 받기 위해서는 생각하면서 푸는 훈련을 좀 꾸준히 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진학해서는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워낙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중학교 때 이거를 충분히 겪어야 됩니다. 자, 처음에 보였던 다이어그램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수능 시험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초점을 수능에 맞추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학교 내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학교 때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고등학교 내신이 사실 거의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3등급까지는 어떻게든 저희가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2등급, 1등급의 영역은 공부하는 습관이 중요하고 한 문제 한 문제 정성스럽게 풀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등 내신은 어떻게 공부하는가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고요. 고등 내신은 사실은 입학하는 순간 이미 등수가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1등부터 50등, 뭐 상위권 정도는 잘 안 바뀌는, 물론 이제 개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좀 평균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수능은 열심히 준비해도 점수는 오르지만 등수는 이제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다 공부하니까. 자기 혼자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친구들도 공부하고 있어서 등수가 잘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결국 수능을 보는 것이지만 초점이 수능에 맞춰져 있으면 안 되겠다. 중등 내신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등 내신을 무조건 꼭 100점, 90점 받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현재 위치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사용해야 되고, 이렇게도 공부해보고 저렇게도 공부해보고 시행착오를 좀 겪으면서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야지 고등 내신 준비할 때는, 이때는 이제 점수를 잘 받아야 되니까 이제 와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등 내신 준비할 때 물론 100점을 받으면 좋겠고 90점을 받고 싶겠지만 꼭 그게 아니더라도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최대한 다 맞추기 위해서 스스로 좀 노력을 해보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